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전략에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날카로운 비판에 나섰고 다른 후보들도 반 이낙연 연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한 10시 좀 넘어서 이준석 당대표를 예방하느라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는데 일단은 표현은 그랬거든요. 부친상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러면 국민의 입당은 좀 빨라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입당을 전격으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된 정치인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감사원장 할 때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리 입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김영우 전 의원입니까? 네. 삼선 의원이죠. 그 뭐 중도적이고 평판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붙어서 캠프 역할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영입위원장 만나서 하는 행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사전에 조율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편으로 이 감사원장 시절에 벌써 접촉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좀 의심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지금 좀 빠지는 상황이니까 네. 그 지지도들을 빨리 받아 먹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달리 빨리 제2 정당이죠. 제2정당에 합류해서 안정적 테두리 속에서 자기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퇴한 지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많이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속도를 좀 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봤고요. 예. 오늘 이제 그 이준석 후보 예방을 국민의힘 당사로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을 네. 때 살짝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예. 선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발 빠르게 혀를 찌르고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은 후발주자잖아요. 예. 다른 분에 비해서 지금 출발이 늦었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나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당의 외피가 없이는 행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뭐 기존의 후보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역할 공간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당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완급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원영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날 때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정도의 교감들이 사전에 있었을 거다 보는 것이고요. 예. 예. 뭐 아주 적기에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에 등판을 하고 나면 네. 이분이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흠집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예방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을 한 건데 11시에 국민의힘 입당식을 또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당을 결정을 하고 또 바로 입당식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입당을 하는 데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원 가입 신청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그 입당 절차는 뒤로 하더라도 예. 정치적 행사는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왕 당사로 오셨으니까 예. 바로 하는 게 모습도 좋죠. 감사원장 사퇴한 지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입당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중립성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고 보름 동안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는 입당을 고려한 적은 없고 보름 동안의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는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기관의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바로 사임한 지 15일 만에 그것도 야권에 몸담았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근무했을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의구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 저부터 당장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정도 빨리 움직였다는 것은 감사원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국민의힘과 흔히 하는 뭐 내통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저부터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가 국민을 또 한 번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비판을 저는 뭐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이 사안이 대한민국 사회의 관료제와
정당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여권의 관료로 몸담았던 사람이 바로 나가자마자 야권에 간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정치로서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번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께 묻고 싶은 게 예. 국민의힘의 강령, 우리 보통 정당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정신입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혀 모를 겁니다, 뭔지. 그냥 반문재인 정책에 기대어 가지고 예. 국민의힘에 간 겁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회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뿐만이 아니고 예.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의 선택으로서는 잘 되었지만 한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퇴행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비판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의 마지막 결정은 어젯밤에 내렸다. 그러니까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뭐 굳혔다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그 전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뭐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입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은 말대로 네. 중립성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사정기관장을 하셨으니까 예.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은 계속 따라올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예. 정권 교체의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 그다음에 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 시대 정신을 변화와 혁신과 공정으로 지금 꼽으셨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금 표시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최재형 원장이 적석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틀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사정기관장으로서 정치권으로 안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립성 논란이라는 것은 입당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네. 봅니다. 같은 값이면 정당의 외피를 빨리 쓰고 정당의 기반 위에서 정당의 지지자들 위에서 중립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게 옳지. 예. 이걸 밖에서 시간을 질질 끄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기에 좋은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회동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최 전 원장 그리고 이 대표가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 사실 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정당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수께서도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정당 정치의 중요성 이야기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정당 강령이라도 한번 읽어보셨냐라고 제가 되묻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처럼 제3지대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뭐 정당에 울타리 없이 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에 들어온 게 잘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지 제가 이야기하는 책임 정치로서의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는 수준은 뭐 저는 못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럼 입당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 중에 지금 자신의 지지율도 많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빠지는데 이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받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인지도가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이 모인 게 반문재인이지 않습니까? 반문재인인데 개인 최재형이 반문재인을 윤석열을 대체해서 받아 안기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받아 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주자가 되면은 그 지지율이 온전히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 이것이 이야기하는 정당 정치인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 정치로서의 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정당 정치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당 예비 후보 등록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또 당내에서 어떤 역할, 어떤 위치를 할지 좀 결정이 되고 차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향후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일반 당원, 평당원으로서 입당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에 와서 입당식을 하는 수도 있지만 예. 그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당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갑자기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예. 당에 그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그 예비 후보로 등록된 분은 자동적으로 상임 고문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상임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당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선관위에다가 등록하는 예비 후보 등록 절차가 있고요. 예. 7월 12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같이 시작했더라고요. 예. 기타금이 3천만 원이고 네네. 그렇게 되면 상임고문의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무에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예. 당분간 당 지도부가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최재형 후보에게만 예. 뭐 특전을 베푼다든가 무슨 당직을 준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8월 말에 예비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같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선거라는 게 뭐 2자 구도든 3자 구도든 이 호각지세를 이루는 구도 안에 들어가야 이게 그다음에 의미가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이 당내 후보들이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좀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내가 좀 기반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예. 정치적 계산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권영세 위원장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나눴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종합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는 김영우 의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삼선 의원을 지냈잖아요. 그런 분이 옆에 붙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무적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략적 예. 조언이. 예. 그럼 요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최재형 원장이 전 원장이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당을 선택했고 입당까지 빠른 속도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에게 당연히 득이 되는 부분을 고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윤석열 총장과 대비되면서 네. 상당히 득이 될 겁니다. 득이 예. 될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나의 우호적 세력이 얼마일까 계속 이렇게 숫자 계산, 우리 표현하듯 간보고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들어가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점하지 않을까.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이 친박, 친이 계보가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이제 줄서기 해놓은 이 상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스킨십 하면서 우리도 자신의 또 이 비전, 제가 뭐 정책 비전은 없고 그냥 나중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비전일 것 같아요.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도 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 비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은 의원들을 저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인터뷰만 보더라도 그 종편에서 인터뷰를 하던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오늘 전격적인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아니면 그런 시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저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의 지지도를 유지해서 11월이나 12월에 야권과의 단일화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예, 말과 뭐 똑같군요.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입당하겠죠.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은 대선을 못 나가더라도 정치를 저를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 흔히 야권의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슬며시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일화 국면 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즈음에 입당을 하겠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별로 달갑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게 선방을 당한 겁니다. 네. 선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요. 예. 이게 기존의 보수화 행보에서 우클릭 하던 거를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네. 메시지는 보수 친화적인데 예. 행보는 중도 혹은 진보 친화적으로 가는 거예요. 만나시는 분들, 만난 분을 공개한 사진 이런 걸 네네네.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호남과 중도와 진보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최고로 높이 올라갈 때는 20대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네.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도층하고 진보층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약 10%씩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중도, 진보의 지지율 하락이 전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보수적으로 나가는데 행보는 계속 중도측 혹은 진보측 인사를 만나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시지하고 행보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지지층 호남 중도가 빠지지만 예. 이 행보를 왔다 갔다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 들어오시고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을 하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 향했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왜 진보, 호남, 중도 쪽만 계속 신경을 쓰는지 이쪽은 따놓은 거라고 당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의구심이 생겨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보수로 갔다가 때로는 진보로 갔다가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최재형 원장처럼 예. 이 정당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낙연 후보 보시면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최재형 원장은 어항, 물고기가 100마리가 들어있는 어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시 사냥을 안 해도 돼요. 물고기는 늘 100마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내키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가서 사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혼자 외로운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자기가 늘 잡으러 다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과 행보의 상관관계 지금 조금 전에 짚어봤는데 최근에 최장집 교수를 만나고 오늘은 반기문 전 총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예. 공정, 가치, 뭐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예, 예. 최장집 교수의 예. 기본 담론이잖아요. 지금 화면이 오늘 그 만난 장면입니다.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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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예, 저분도 약간 중도 지향적인 분이거든요. 네네. 윤 장관님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중도적 인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와 진보에서 탈문 진보와 중도에서 못 잡으면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상투를 잡고서부터 해서 계속 지금 6%, 7%, 8%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예. 그 하락분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과 중도와 진보에서 나타나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제3지대에서 남아서 승부하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예. 오늘도 뭐 별다른 메시지는 안 나올 겁니다. 비슷한 메시지. 네. 예, 국민의 뜻을 뭉쳐서 가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국민 통합 후보가 되고 싶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비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공식처럼.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싶지 않고 본인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당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되는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좀 해주시죠. 뭐 그렇죠. 그 최재형 그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워낙 이제 짧았기 때문에 정치적 그 이 흔히 하는 정체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저기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정치 선언하고 나서의 윤석열 총장의 모습 보면은 거의 뭐 태극기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황교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또 최장직 교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론조사가 빠지니까 얼씨구 아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다시 또 이제 중도로 오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보이군요. 예,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대중과 기자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또 비공개 행보를 해요. 최장집 교수도 비공개였죠. 그렇죠. 비공개 행보를 해놓고 다른 사건들, 뭐 이동훈 기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은 그 기사를 덮으려고 이것을 뭐 꺼내놓듯이 꺼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실력입니까? 뭐 이게 국정 운영이라든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세금 걷어서 재난지원금 줄 거면 그걸 왜 주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국가의 본질이 세금을 걷어서 분배정의라는 복지 정책을 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반문재인 전선 하나 가지고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외롭게 혼자 이 대양을 헤매다가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제가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최재형 원장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주자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 결정으로 전체적인 야권의 대선 판세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오늘 아까
그 입당식 보셨잖아요. 네네. 입당식 이제 저게 11시에 한다고 하고요. 예.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 입당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네. 뭐냐면 자강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이제 최재형마저 들어왔다. 예, 법여권 통합론하고 자강론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면 예. 이제 초반전에는 통합론이 힘을 얻다가 네. 당내에서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이 되니까 자강론이 필요하다. 예, 예. 자강론은 자강론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병행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자강론이 상당 부분 힘을 얻어갈 거다 아.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화면은요. 지금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화면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식 장면입니다. 화면은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자강론이라는 게 네네네.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내부에서 힘을 가져서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자강론이 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 이겼을 때, 그다음에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선고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밖에서 안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최재형 총장을 입당시키는 문제가 저는 기획되어 왔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강론에 힘이 실렸고요. 이 네. 자강론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당내에 있는 예. 이 뭐냐면 극렬한 과거형 지도자, 네. 황교안 대표라든가 또는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견제용의 의미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신주주들이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구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것도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야권의 그럼 대선 지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예측. 최재형 원장을 저처럼 예.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가 이 흔히 하는 이제 배은망덕하게 진영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야권 내에서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야기 뭐냐면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센 분들이 최재형 원장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비판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최재형 원장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예.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